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보여준 리더십이 어리고 젊은 팀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웨일스 공격수 브레넌 존스는 손흥민 선수를 우상으로 여기며 성장한 선수인데요. 토트넘의 올 시즌 마지막 공식 경기였던 지난 주말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최근 출시한 시그니처 축구화 아디다스 F50 태극 7을 신고 경기에 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디다스의 F50 태극 7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축구화는 실제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만 착용하고 뛰고 있는 축구화인데요.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스타 선수들 중에서도 스타 선수, 스폰서십을 맺고 글로벌 앰버서더인 선수들 중에서도 특별한 소수의 몇몇 선수들에게만 단독 디자인과 추가 기능을 담은 시그니처 축구화가 제작되고 있죠. 손흥민 선수는 한국 선수는 물론이고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도 최초로 시그니처 축구화를 갖게 된 선수입니다. 이번 태극 7은 벌써 두 번째로 나온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축구화인데요. 이번 축구화의 디자인은 손흥민 선수가 직접 참여해 또 태극기를 형상화하고 한글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점에 있어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지난 4월 태극 7이 출시됐지만 직접 이 축구화를 신고 많이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또 득점도 결국 하지 못했는데요.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경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결국 부상으로 결정하게 됐고 브레넌 존슨이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게 됐습니다. 존슨은 손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성이 새겨진 SON 스펠링 위에 작게 존이라고 써 넣어서 장난스레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고 뛰기도 했는데요. 존슨이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축구화를 신고 열심히 뛰기는 했지만 아쉽게도 득점을 하지는 못했고 토트넘은 1대4로 참패를 당하면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사실 존슨이 손흥민 선수의 축구화 태극 7을 신고 뛰기 시작한 것은 저희가 보드에글림트와 유로파리그 준결승전을 준비하던 훈련장에서 포착해 이야기해드린 바가 있죠. 당시 보드에글림트 원정에 손흥민 선수가 가지 못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 축구화를 존슨이 신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존슨은 평소 토트넘 훈련장에서도 이 축구화가 출시된 이후에는 계속 신고 훈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때도 보데글림트와의 실전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태극 7 축구화가 아닌 일반 F50을 신고 경기했고 결승골을 넣은 맨유전도 F50을 신고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경기 명단에 있었고 또 경기에 나설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축구화이니만큼 실전 경기에서는 프로 선수들 중에 손흥민 선수만이 착용을 하고 뛰는 조건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결정하게 되었던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이 이례적으로 존슨이 손흥민 선수를 위한 축구화를 실전에 신고 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물론 기존의 F50과 비슷한 축구화인데요. 존슨은 원래도 손흥민 선수가 신어왔던 이 F50을 신고 뛰어왔다라는 점, 이 점도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는 점에 있어서 본인의 커리어의 성장기에 있어서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서 손흥민 선수가 신는 축구화를 신고 선수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존슨은 2023년 여름에 노팅엄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주로 오른발을 쓰지만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하고 왼발도 쓸 수 있는 선수, 또 사실상 처진 공격수로 뛰면서 투톱 중에 스몰 포워드로 뛰면서 드리블 돌파 기술보다는 빠른 침투에 이은 문전 득점 능력이 강점이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도 실제로 웨일스의 손흥민으로 불려왔던 유망주입니다. 토트넘 입단 전에는 어린 나이에 웨일스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메이저 대회도 참가를 했고 또한 노팅엄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끄는 과정에서 큰 기대를 받으면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무려 8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존슨은 지난해 영국 공영방송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토트넘 입단을 택한 이유를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우상이 손흥민 선수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입단 이후 여러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존경심을 표해 왔기 때문에 그 점도 많이 알려져 있죠. 토트넘에서 훈련할 때도 항상 손흥민 선수의 곁에 머무르면서 또 말을 걸고 장난치고 가까이 있으려 하는 존슨인데요. 여러 언론과 인터뷰 때마다 손흥민 선수를 롤모델이라며 기습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트넘에 입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축구계의 아이돌, 우상이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카카, 지네딘 지단 같은 발롱도르 수상 역대급 선수들의 이름도 언급을 했지만
토트넘에 입단하기 전에는 항상 소니를 지켜봤다라고 했어요. 사실 카카와 지단은 존슨이 2001년생이다 보니까 거의 유소년 선수를 시작하기 전 꼬마 시절에 뛰었던 선수들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유소년 선수로서 중고등학교의 나이 때 실제 선수 생활을 만들어 가면서 지켜보고 동시대를 살아온 우상은 손흥민 선수인 것이죠. 토트넘 경기를 볼 때 늘 손흥민 선수를 보고 따라해 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함께 하고 있는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보면서 매번 놀라고 있다. 직접 보면 더 놀랍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직접 손흥민 선수에게 존경한다, 우상이다 말한 적은 없지만 다가가서 질문하고 내가 말 걸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도 내가 자신을 존경한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쑥스러우니까 직접 대면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BBC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내 우상이다라고 고백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많은 한국 팬분들은 존슨의 아쉬운 경기력, 답답한 플레이에 대해 많이 비판을 하기도 했었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고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고 있는 점,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축구화까지 신고 뛰고 있는 점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브레넌 존슨의 애정과 존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손흥민 선수의 영국 내, 유럽 내의 위상을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존슨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달에 토트넘의 임대 선수로 계약한 프랑스의 윙포워드 마티스텔도 그렇고, 영국 내 특급 유망주로 불리면서 토트넘에 합류한 아치그레이 같은 토트넘이 최근에 많이 영입하고 있는 유망주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싶다라는 이유로 여러 복수팀들이 제안을 해왔을 때 토트넘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덕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감독이나 선수를 보유한 팀들이 누리고 있는 효과를 토트넘에서는 팀 내 유일한 월드 클래스 스타 손흥민 선수가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손흥민 선수가 또한 실제 입단을 해서 그렇게 존경하던 선수와 함께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나 잘해주고 인성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팬심으로 성덕이 돼서 만난 선수가 실제로 보니까 더 좋아서 더 충성하게 만드는 주장이 됐다. 그 점이 바로 사실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직접적인 출전이 아니더라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루도록 하는 팀 정신, 하나의 팀으로 뭉치고 주장을 위해 죽을 각오로 뛰자라는 마음을 이끌어낸 큰 힘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토트넘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만들었던 콘텐츠 중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코너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다라고 존슨이 얘기하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그때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던 존슨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박스 안으로 나에게 패스한다면 10번 중 9번은 골을 넣겠다라고 말하는 정말 대단한 피니싱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통산 400경기 출전을 이뤘던 웨스트햄과의 경기 이후에는 존슨이 언론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라며,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선수라고 또 한 번 공개 기습 숭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인터뷰를 할 때마다 토트넘에 와서 좋은 점을 묻자 내가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고 했고, 게다가 측면에서 뛰는데 내가 움직임, 마무리에서 고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이 배운다. 결국 올 시즌 토트넘에 팀 내 최다골을 넣었고 또 팀 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존슨이 많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이 훈련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배우고 또 직접 손흥민 선수에게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다. 손흥민 선수가 나의 롤모델이라고 직접 인정하고 밝혀왔던 존슨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결국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팀에 있는 것, 토트넘에 있는 것이 토트넘이 리빌딩하고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10년 동안이나 토트넘에 남아준 것을 토트넘은 감사해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리버풀의 레전드로서 영국 스카이 스포츠, TNT 스포츠, 미국의 CBS 스포츠를 넘나들면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등의 주요 경기를 최고의 해설위원으로 해설하면서 활약하고 있는 제이미 캐러건은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이 기쁜 이유가 손흥민 선수 때문이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해 존경심과 팬심을 고백한 코멘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에 남은 것이 그가 이적할 수 있었는데도 남아준 것이며 의리를 지킨 역대급 충성심을 보인 거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이뤄내서 정말 기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승한 것보다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많은 비판을 받아왔죠. 그리고 사실 비판받을 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끔은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결국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6, 7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남았죠. 그리고 토트넘은 우승하지 못해왔습니다. 이 얘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시즌 내내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우승을 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하하지만 이 우승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겨낸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이겨낸 것이며 손흥민 선수가 포커스이자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우승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막상 그리 잘한 것은 없다라고 캐러거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엇보다 캐러거의 말처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지 않았다면 토트넘이라는 구단 자체가 이미 붕괴됐을 수도 있고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역대급의 추락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카라바오컵 준우승에 이어서 마침내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결실을 맺은 토트넘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이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스타들이 토트넘에서 등장했고 활약했지만 결국 우승하기 위해 떠났잖아요. 오직 손흥민 선수만이 남았고 지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경험이라는 토트넘의 유산을 지키고 계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토트넘이 해왔던 노력이 물거품으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리그 우승에 대해 유럽 대항전 중에서는 챔피언스리그 다음 레벨의 대회이기도 하고 또 이번 대회에 본인은 정작 부상으로 인해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폄하이자 억가라는 것을 캐러거가 반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대회를 우승했느냐를 두고 선수의 커리어를 평가하죠. 하지만 때로는 적절한 시점, 적절한 팀에 있었어야 한다는 점이 우승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우승이라는 경험은 사실 어떤 팀에서 뛰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게 더 크니까요. 즉 선수 한 명의 힘으로 우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우승을 못했다 내지는 누가 더 우승을 많이 했다는 것이 그 선수가 더 좋은 커리어를 보냈다, 더 좋은 선수였다라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기록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바래왔고 응원해왔고 기대했는데 그걸 이뤄서 좋다라고 말한 것이고 또 그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도착한 이후 캐러거는 개인적으로 그가 뛰는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활약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에 우승을 이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이번 우승이 단지 이번 시즌 이번 유로파리그 대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서 토트넘을 지켜온 활약의 결실이자 열매를 거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헌신과 보상이 결과물로서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만들 수 있는 선수로서 인정받고 확인됐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도 UEFA 공식 방송과 우승 인터뷰에서 남들이 이루지 못한 특별한 일을 해내고 싶었기에 토트넘에 남았던 거라고 말했는데요. 모두가 우리가 우승한다고 말하면 비웃었지만 그게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토트넘과 재계약을 했던 거라는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한준TV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2019년에 맨체스터 시티, 2020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22년에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타진하기도 했지만 토트넘 구단 측은 물론이고 손흥민 선수 측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공식 오퍼 단계로 가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된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때 맨시티나 맨유, 리버풀로 이적했다면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나 챔피언스리그 우승, FA컵 우승이나 카라바오컵 우승을 벌써 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이 아니라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다면 우승 기록이 넘쳐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17년 무관이라는 토트넘의 악몽을 끝냈고 41년 만에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 우승을 안기면서 비록 단 하나의 우승이지만 너무나도 값지고 특별한 우승을 이뤄내면서 토트넘이라는 구단에 그저 한 명의 레전드가 아닌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이자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로 공인받는 결실을 이뤄낸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모든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역대 유럽 대항전 우승 기록에서 총 4회로 단독 4위가 됐습니다. 리버풀 9회, 첼시 6회, 맨유 5회 다음의 기록으로 맨시티보다도 많아요. 유로파리그 우승으로만 따지면 토트넘은 전신인 UEFA컵의 초대 우승팀이기도 합니다. 1972년 우승에 이어 1984년 우승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우승으로 유로파리그 대회 자체의 역대 최다 우승 기록에서도 7회 우승으로 크게 앞서 있는 3연속 우승이 있었던 세비야에 이은 공동 2위인 것이죠. 적어도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는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의 최강자 중 한 팀이라는 것이 기록으로 입증된 상황인데요.
올 시즌 무관에 그쳤던 북런던 라이벌인 아스널의 유럽대항전 2회 우승 기록을 2배 차이로 벌리게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유럽대항전 역사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식 경기 454회 출전에 173득점 101도움, 100골 100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기록으로도 역대 득점 탑 20, 역대 도움 탑 20, 역대 출전 탑 100에 드는 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기념비적 선수이자 아시아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선수인 것입니다.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유럽대항전 출전이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 출전으로 68회를 기록하면서 마침내 해리케인을 제치고 단독 1위가 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업적의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역사인 것이죠. 이제 다음 시즌 UEFA 슈퍼컵, UEFA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유럽대항전 출전 기록은 신기록을 계속해서 자체 갱신하면서 더 큰 역사를 만들기 위한 여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토트넘의 UEFA 슈퍼컵,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은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황혼기에 있어 최고의 피날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8월 첫 번째 주 주말에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한국 팬들에게도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 실물을 선보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오늘 한국 투어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카라바오컵 우승팀이자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룬 뉴캐슬, 2025-2026 시즌부터는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는 쿠팡 플레이가 프리미어리그의 챔피언스리그 참가팀 간 대결이자 2024-2025 시즌 우승컵을 든 팀 간의 대결을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뉴캐슬 대 토트넘의 경기 정확한 일정과 예매 정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관련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라스트 댄스 아직은 멀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6월 월드컵 예선전, 8월 UEFA 슈퍼컵,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시즌 개막, 9월 달에는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들까지 이제 다시 뜨거운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독점적인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